정작 문제는 수술 후 손의 기능에 대한 문제를 호소할 때 참고할 만한 영상이 없어서 이게 나을 수는 있을까 그런 의심도 들고, 수술 후에 섬유화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움직이기 힘들면 수동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안녕하십니까, 신사터미널 통증의학과 원장 서창민입니다. 오늘은 방아쇠 수지 증후군 수술 후, 즉 외과적 수술 후 관리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이 증상에 대한 이상을 느끼고 주사치료 또는 수술에 대한 의문사항을 유튜브를 통해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문제는 수술 후 손의 기능에 대한 문제를 호소할 때 참고할 만한 영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수술로 알고 있지만 막상 수술해 보면 손을 2주 정도 쓰지를 못하고, 또 상처가 무는 정도에 따라서 잘 움직여지기까지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이전과 같이 힘을 쓸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보면 완전한 회복은 사람마다 다른 게 현실입니다. 또 대부분은 이걸 절개를 하게 됨으로써 그 전처럼 악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증상은 줄어들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죠. 문제는 수술 후 염증이 지속돼서 잘 낫지 않는 경우, 후유증에 시달리고, 또 표면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기능의 이상 때문에 주먹 쥐고 펼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대처해야 보다 빨리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하시고 나면 밤과 아침 사이에 붓고 뻣뻣해지고 손가락 가동 범위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수술 후에 자연스럽게 낫는 과정의 하나지만 환자가 느낄 때는 이게 아직도 낫지 않는가? 이게 나을 수는 있을까? 그런 의심도 들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기능적인 운동을 해 주어야 유착이 안 생기고 제한이 생기는 것들이 빨리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운동들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운동들이 있고, 손바닥 안에 있는 힘줄들을 움직이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운동들을 통해서 손이 잘 안 움직여지는 상황들을 자꾸 타개해 나가셔야 됩니다. 손 전체를 주먹을 쥐었다 폈다, 이게 가동 범위만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힘줄을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힘줄을 움직이는 운동은 4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손을 최대한 펴줘서 힘줄이 쭉 늘어나게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 손가락은 굽히지 말고 요렇게 우리 그림자 놀이 할 때 백조 이런 거 보시죠? 요렇게 해준 2번째입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최대한 요 손가락의 끝이 우리가 요 손바닥에 패드 요렇게 닿는 요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게 되면 주먹을 쥐어주시는 겁니다. 네, 이게 힘줄을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다른 손으로 잡고 손의 끝에 있는 관절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이게 힘드신 경우는 어떤 바닥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누르고 나서 이렇게 누르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셔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주시고 힘줄을 움직여 주는 운동을 하시는데요. 첫 4주 동안 수술 후에 붓기하고 통증이 가라앉으면 시작하시면 되는데 4주 동안 운동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하루에 서너 번, 한 번 할 때 방금 했던 동작들 5번에서 10번 정도씩 해주시면 됩니다. 4주 동안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우리 손가락 제한이 풀리고 유착이 생기지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유념하셔서 이런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술 후에 과정, 경과를 본다면 몸에 우리가 다치고 나서 이게 낫는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3가지로 보통 3가지 기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처음 수술 직후에 2에서 3일은 통증과 붓기가 있고 염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2에서 3주 동안은 이 급성 염증이 줄어들고 수술 후에 염증이 줄어들고 점차로 이 수술 부위가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3주 지나면서부터는 재활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에 섬유화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제가 했던 가르쳐 드렸던 운동들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운동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술 후에 우리가 총 3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시면 되고요. 물론 전문적으로 재활의학과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 헷갈리고 알기가 힘들죠. 조금 쉽게 저는 단순화시키겠습니다. 3가지 단계,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2일에서 3일 정도는 통증과 붓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항생제와 소염제 같은 것들로 수술 부위들을 안정화시키는 게 주가 되고 이럴 때는 가만히 놔두는 게 좋습니다. 2번째는 이제 점점 재생이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재생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움직임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많이 움직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임의 그 끝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더 못 가는데 이런 끝까지 가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움직임을 가진다. 이런 정도. 또 움직이기 힘들면 수동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2주에서 3주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주 정도가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세게 하셔도 되고요. 세게 끝까지 우리가 움직임 갈 수 있는 끝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다음은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힘을 주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술 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이 진행될 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고생한 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오늘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고요. 제 의견을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최대한 수술 안 하고 다른 방법들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치료를 하시고 수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수술하시고 나서 이렇게 주먹을 쥐는 힘들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여기 있던 그 힘줄을 보호해주는 이 위에 있는 도르래들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주먹을 쥐는 힘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수술을 하시고 수술을 하시게 됐으면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재활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한테 오시면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여러 가지로 찾아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관절주치 서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